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자주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상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색상은 자유롭게 변경을 하셔도 되고 기본 색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글꼴 색깔은 흰색, 검정색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은 도형의 방향, 그죠? 도형의 방향, 그 다음에 도형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하고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쌤 채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자취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시험 문제도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 하기 전에 세 가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나오게 하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쌤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 눈금자가 눈금선하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번 헷갈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 가서 해주시냐? 여기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요 복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요게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눈금자는 이 부분이 눈금자가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눈금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부분이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눈금선이 됩니다. 얘가 없으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요게 있으면 이렇게 격자점 같은 점선 모양의 바둑판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이 다 마치고 나서 해제하지 않고 그냥 답안을 제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자와 눈금선을 켜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꼭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슬라이드 요 크기가 A4 용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면 요 사용자 지정 요 그룹에 보면은 요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죠. 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요 표준이나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A4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A4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A4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것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요 내용은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어디 부분에 요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6개의 슬라이드 중에서 몇 번에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요 1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 데는 몇 번에는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는 다 나와야 되고 1번에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아래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에 있는 요 내용은 이것도 1번과 4번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고 2번과 3번은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4번도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저희가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색깔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색깔로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이 색깔로 나오면 요 색상 자체를 해서 도형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도 되지만 너무 좀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요 도형의 색깔을 어떻게 여러분들 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 도형이라는 글자 대신 쉐이프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쉐이프 형식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요 쉐이프 형식이나 아니면 한글로 쉐이프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다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메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셰프 형식, 영어로 셰프 형식, 뭐 도형 서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안 하면 여기가 메뉴가 없지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끝에 생기는 메뉴가 도형 서식, 셰프 형식, 또 셰프 서식 다 같은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연한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 색깔은 어떤 걸로 하냐? 본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주셔야지만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꼭 검정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검정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시험지가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나와도 글꼴 색깔은 검정하고 흰색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검정이니까 검정으로 바꿔놓고 흰색 부분만 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기본 도형 설정으로 얘를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 파워포인트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도형으로 지정한 이 도형의 색깔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저장을 좀 할게요. 요 1번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문서에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죠.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그리고 본인 이름 그죠? 본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디에 여기 위에 본인의 요 제목 표시줄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A형만 컬러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B형하고 C형은 우리 흑백으로 실제 시험지처럼 흑백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여기 가면은 이쪽에 있는 전체 구성의 메뉴에서 A4로 바꾸는 거는 이미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2번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여러분들이 5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마음도 초조해지고 또 급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들도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정확하게 하면은 반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좀 터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 1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왜? 몇 번부터 몇 번? 2번부터 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때 보면 굉장히 아쉬워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계속해서 그냥 가게 되는 그래서 초조하고 급하다 보니까 시험을 포기를 하거나 얼마 못하고 그냥 또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의 수험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정말 꼼꼼하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보기에 가면 요 보기에 가주시게 되면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 보기에서 어디로 간다?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여기 마스터 보기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 있죠? 여기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왼쪽 개요창에 레이아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선택 안 해요. 김쌤은 어떤 거? 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문제를 풀이하는 강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만 김쌤은 요 세 번째 거를 추천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줄일게요. 줄여놓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상자들은 절대 건드리거나 지우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아래로 내려가서 도형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요 도형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요 도형은 여기 눈금선을 우리가 꺼내놨잖아요. 여기 한 칸, 두 칸 안에다가 요 도형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로고라고 나와 있는 요 ABC 주식회사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한 칸에다가 항상 위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하면 그 위치를 매번 내가
똑같은 위치에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상단 도형을 지금 보시면 밑에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런 도형을 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 두 번째 칸에 눈금선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나중에 그려놓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도형이 선이 없어요. 그래서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요 도형의 선을 뺄 거예요.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나중에 빼면 안 돼요. 나중에 빼셔도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또 깜빡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얘를 할 때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도형 평행 사변형이죠. 또 가서 도형에 가서 요 평행 사변형 요 도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요걸 눌러서 여기 한 칸을 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칸을 띄우면 오른쪽도 한 칸을 띄워주면은 딱 비율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윤곽선을 없음으로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글자는요. 여기 도형에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요 글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 있죠? 요 상자를 선택을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홈에 가면 우리 그리기에 요 정렬 있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가 올라온 게 보이면 여기에서 요 글꼴 바꿔주라고 하는 요 내용 나오죠. 도듬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도듬, 그 다음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런데 요 평행사변형 높이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끌지 말고요. 여기와 여기 부분의 격자점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래도 높이를 딱. 그러면 모양이 딱 맞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ABC 주식해서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이미지 요 그림에 들어가서요. 이 디바이스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어디에 우리 문서의 ITQ 폴더에 들어가면 요 문서의 ITQ 폴더에 들어가면 픽처 나오죠. 여기에서 뭐다? 로고 요 1번을 눌러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요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요 색에 들어가면 투명한 색 설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요 회색을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크기를 여러분들이 줄여주셔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바닥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미세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키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1번에는 나오면 안 돼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2번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2번부터 나오니까 총 몇 개를 5개를 추가해서 슬라이드가 몇 개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6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이제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5분 안에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1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번은 요 표지예요. 표지. 이제 표지 디자인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는 이 상단 메뉴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요 세부 조건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 내용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드래그를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 1번이죠. 요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라고 했는데 지금 요 도형을 지금 보니까 반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기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럼 끝에서부터 딱 잡아서 0 있잖아요. 그죠? 0에서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는 거겠죠. 좀 나간 것 같다 그러면 옆으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0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은 요 그림 있죠? 그림을 눌러서 파일에서
그림을 몇 번을 넣으라고 했냐면 그림 1번입니다. 그림 1번.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요 그림을 집어넣고 나면은 투명도와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요 그림 위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그림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채우기 가면은 요 투명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몇 퍼센트로? 50%로 이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50%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여기 효과에 가서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 효과에 가서 어떤 거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넣어줘라? 요 5포인트. 그죠? 요 5포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2번은 워드아트예요. 워드아트. 이렇게 워드아트를 지금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에 가면 텍스트라고 하는 곳에 요 가라고 해서 워드아트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 개 AA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주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요 끝에 도형 서식, 쉐이프 서식 나오죠.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또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AA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워드아트 서식을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지정된 서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지우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영문, 대문자, on, 그 다음에 빼기 해주시고, D, E, V, I, C, A, I예요. 그죠? 대문자 I네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놔주시고, 글꼴을 바꿀 때는요, 커서가 텍스트 상자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면 안 되고요.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글꼴을 우리가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리는 거, 글꼴을 미리 여기다 추가해 놓으면 좋다 그랬죠. 여기다가 궁서를 쓰고요. 엔터 눌러주고, 또 여기에서 제가 도둠도 한번 써볼게요. 도둠, 그리고 굴림도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요 세 개의 글꼴은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시험 볼 때 요 세 개의 글꼴이 지정돼서 나오니까 매번 글꼴을 변경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매번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다? 궁서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보시게 되면 또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서 요 텍스트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에서 요 변환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지금 어떤 거 수축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축이 있어요. 이렇게 보양의 수축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반사가 있죠.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반사가 근접 반사 터치면 이 첫 번째 거예요. 그죠? 얘를 딱 눌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궁서의 굵게로 바꿔야 되죠. 궁서는 바꿨는데 이제 굵게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를 보시고, 이건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요 정도로 나오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로고 1번. 삽입에 들어가서 요 이미지의 그림 이 디바이스 눌러주신 다음에요. 로고 1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색을 투명한 색 결정해서 이렇게 빼야 되겠죠. 빼고 위치가 지금 어디다? 여기 위에요. 그죠?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고 크기를 이 대각선 방향에서 이렇게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절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완성이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2번을 눌러주셔서 우리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을 때는 바로 여기다 먼저 뭐를 써요? 목차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상단 도형은 여기 나와 있는 글꼴은 다 도둠의 뭐다? 24가 되고요. 도둠의 24가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상자는 지워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워놓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도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들고 요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도형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도형이 아니더라도 모양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오각형으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뭐 육각형으로 만들어도 끝이 왼쪽에 가려지니까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윤곽선의 색깔이 윤곽선이 없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있는 글꼴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글꼴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에다가 흰색인 거에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 도형을 집어넣어주면 요 도형은 지금 우리 순서도에 나오죠. 잘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겹치게 그려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얘는 좀 진한 색으로 칠하고요. 윤곽선을 없음으로 빼고 그다음 홈에 가서요. 도둠의 24로 바꿀 겁니다. 도둠의 24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도 무슨 색깔이다? 흰색으로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는 글상자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서 여기 기본 도형에 있는 첫 번째 가로 글상자입니다. 그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글꼴도 도둠에 24로 바꿔주시고 지금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적어 놓을게요. 똑같으니까 온디바이스 그 다음에 AI도 다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도형의 위치를 잘 여러분들이 방향키로 조절을 하고 복사를 할 거니까 이런 위치들이랑 다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 줄 나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 지정을 하고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뭐를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간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1, 2, 3, 4 적어주셔야 되겠죠? 요 위에는 글자는 똑같으니까 놔둬주시면 되고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I자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사례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는 앞에 있는 글자를 국내로 바꿔주고 한 칸 띄워주면 되겠네요.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AI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엔드 요거는 키보드 실자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시프트 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세부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부 조건을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1번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하래요. 슬라이드 6 텍스트에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글자에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I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범위가 지정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범위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 I자 나왔을 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 요 링크라고 나와 있죠. 여기 링크를 눌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현재 문서로 가야 돼요. 이걸 어디로 들어간다? 현재 문서에 가면 여기 슬라이드 6번이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당연히 6번으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6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눌러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하이퍼링크가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 5번. 삽입에 가서 우리 이미지의 그림이죠. 그림에 들어가서 5번. 요 5번이에요. 5번 그림을 삽입을 하고 자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 그림 서식에서 여기 자르기 눌러주시고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요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마우스가 같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쭉 당겨서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바깥쪽을 클릭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놔주시면은 모양이 맞춰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 슬라이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3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에 가서는 글씨를 또 적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먼저 쓸게요. 1점, 그 다음에 on device, 그 다음에 뭐다? AI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요 영문하고 한글이 나오는데 영문 타자가 너무 느려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하고 동영상만 삽입을 해주셔도 작업을 해도 점수를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의 상단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생긴 거마다 이렇게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요 상자를 늘리거나 줄일 때 글자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바뀌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 요 상자 있죠. 요 상자에 가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가서 자동 맞춤 안함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 맞춤 안함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나서 우리가 글머리 기호 바꿔주는 거는 요 홈에 단락 그룹에 가면 요 글머리 기호 나오죠? 요겁니다. 그죠? 요 모양을 바꿔주시고 내용을 영어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5에 제가 한번 일단 써볼게요. VICE 그 다음에 띄어쓰기 AI예요. 그리고 당연히 엔터를 누르죠. 눌러주고 한 수준이 들어가야 되죠. 한 수준 들어갈 때는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탭이에요. 탭. 그죠?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요 탭키를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요 체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또 대문자 O하고 N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잘못해서 일로 들어가야 돼. 나가야 된다 그러면 Shift 탭을 눌러주면 돼요. 여기에서 다시 내가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Shift 탭 들어갈 때는 탭이에요. 요거 기억해 놔 주시면 좋겠죠. 그럼 내용을 마주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시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요 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요 가장자리에 있는 요 점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먼저 굴림의 20에 여기 있는 굴림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20에 요 20에 그 다음 줄간격 여기는 요 줄간격 있죠. 요 줄간격을 얼마로? 1.5줄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1.5줄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은 다시 굴림에 20에 여기 보면은 24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끝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상자 있잖아요. 요 크기로 여러분들이 늘리고 줄여서 여기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주셔서 요 끝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내려가면 위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맞춰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냥 엔터를 눌러주면 글머리 문단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Shift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미세하게 맞추실 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 영문이 이제 이렇게 됐죠. 한글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요 서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글씨만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요. on device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on device 그죠? 그 다음에 AI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우시는 겁니다. 지우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또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도 어떻게 해요? 문제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있는 이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갖다 놓고 당겨 주세요. 않고 맞고 기술 탑재 맞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요 1번에 있는 그림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되죠. 1번에 있는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건 어디에 가서 요 삽입에 가면은 요 미디어에 요 비디오 있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눌러 주시고 요 동영상도 요 문서 안에 ITQ 픽처 폴더 안에 요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삽입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요게 나오면 위치에서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고, 어떤 걸 하라고 했냐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 우리 요 재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요 비디오 옵션 그룹에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거 자동 실행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세부 조건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세부 조건에 있는 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 다시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4번은 이제 표 슬라이드죠.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뭐라고 2점 요 내용 써야 되겠죠. 온 이렇게 띄어쓰기도 한 칸만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on device AI 서비스 사례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고요. 요 표 슬라이드는 이제 80점인데요. 여기 보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는 요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는 표 안에 있는 글꼴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1, 2, 3번이라고 나와 있는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1, 2, 3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떤 거부터 작업을 해 주시냐면 표부터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지금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얘가 이제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줄이죠. 3,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 표를 눌러 주시고 열이 3, 행이 3.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요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여기 한 번, 여기,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요 2번으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다 놓고 쭉 당겨 주세요. 이 4번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기 위에서는 한 칸 반에 2칸 반 정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는 한 칸 반, 여기는 2칸 반이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놔 주시고 나서 요 3번에 있는 거에 가면 테마 스타일 1번을 강조 5번으로 바꿔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 테이블 디자인에 있는 요 스타일을 여기 있는 거 그냥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얘를 펼쳐야 돼요. 펼쳐 주시면은 테마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요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테마 스타일 1번에 있는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번이니까 5번은 어떤 거냐? 요거죠.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번. 똑같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 톤이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옵션에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해지를 해주셔야 된다. 머리끄랭과 어디? 줄무늬행. 그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 그리고 크기는 18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지금 글자 한번 써보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표가 전체적인 요 윤곽선을 선택을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표 안에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그 칸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가운데 가로예요. 이게 가로. 다시 들어가서 요 텍스트 맞춤에 들어가서 중간으로 해야 돼. 지금 위에 있잖아요. 중간으로 바꿔주면 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두 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줄과 여기 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줄과 요 줄 사이 간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요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5줄로.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건강이면 여기 엔터 누르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쪽 칸이 좀 많이 넓잖아요. 그죠? 넓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좋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넓히고 줄여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절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이 칸과 이 칸을 내가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높이를 갖게 한다라는 거, 핵높이, 여기는 열너비를 갖게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딱 갖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끝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좀 표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이렇게 줄이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상단 도형, 아래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도형이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그죠? 이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쭉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눌러주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저는 요거를 좀 진한 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한쪽 끝을 맞춰주시고 끝을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은 지금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에 있는 요 사다리꼴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높이가 딱 맞고 너비도 딱 맞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요것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맞춰주고 다른 한쪽을 늘려주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요 내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요 내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서비스다. 그리고 이쪽은 기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단 도형은 다 됐고 이제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좌측 도형은 지금 보면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여기 가서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가주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을 여기 높이에 맞춰서 쫙 그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높이에 맞춰서 이제 그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라데이션을 선형 어디로 바꿔주래요? 아래쪽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은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형 아래쪽 있죠? 색깔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선형 아래쪽만 여러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웨어러블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엔터 눌러서 오피스 빼기 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글씨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늘리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붙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세요. 전체를 지정을 해주시고 방향키로 옆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균형이 맞게끔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 지정을 했으면은 전체적인 글꼴을 바꿔야 돼요. 굴림의 18. 왜냐하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었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지금 글꼴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표 안에 있는 글꼴을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궁서 눌러주게 되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위에 굴림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글꼴을 바꿨는데 이 글씨가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좀 같이 범위 정해서 이렇게 늘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고도 좀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좀 보시고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내용을 써야 되니까요. 3점 국내 AI 그쵸? 그 다음 띄어쓰기 하고 시장 전망입니다. 이제 차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부터는 이제 100점이죠. 점수가 이제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 도형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그리고 글꼴은 도듬의 16의 외곽선. 이 외곽선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외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 요겁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묶은 세로 막대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엑셀 창이 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창이 나오면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 요거를 눌러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 그러면 엑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오면요.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좀 늘려주시면 돼요. 크기를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요 표시 형식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요 표시 형식이 꼭 보여야 된다라는 거.
또 이렇게 해서 늘려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항목은 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 시장 규모 증감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시장 규모는 계열 1번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증감률은 계열 2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2024년 그죠? 연 그대로 적어주고 2025년 그 다음에 2026년 그 다음에 2027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열 1번에다가 시장 규모 그 다음 숫자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돼요. 30662 엔터 34385 엔터 39456 엔터 44636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글씨가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계열 2에는 증감률 그죠? 소수점 17.3입니다. 12.1 14.7 13.1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계열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틀로 있죠. 여기 요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줘요. 그죠? 그러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숫자에는 지금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수점이 여기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한 자리까지만 나왔지만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가 두 자리, 세 자리 막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면 늘어납니다. 얘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요 플러스 있죠. 구성 요소를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버튼인데 여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눈금선 여기는 가로축에 있는 눈금선이 여기는 없잖아요. 얘를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범례가 요 부분이 범례거든요. 근데 범례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빼야 됩니다. 범례도 빼주시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은 나오게 해주시고 눈금선하고 범례는 어떻게 한다? 빼준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트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도둠의 16의 외곽선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도둠의 16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글자 색깔이 검정이 아닌 것 같다는 검정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해주셔야 되고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해야 돼요? 요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거, 요 차트 제목이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요 클릭을 하고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크기는 24 굵게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 흰색. 테두리 요거 나와 있죠. 얘도 도형 윤곽선이 뭐예요? 검정이에요.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요 오프셋 오른쪽이죠. 요렇게 바꿔놓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국내 AI 시장 규모 및 증감률 가로 열고 %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네, 차트 영역은 여러분들 어디가 차트 영역이에요? 이쪽이 차트 영역, 여기 안에가 그림 영역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를 알아야 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차트 영역을 뭐로 바꿔준다?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노랑으로.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죠. 여기 안쪽에 여기는 도형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주면 돼요?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빨간 여기 주황색인데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증감률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증감률을 묶은 세로 눌러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어떤 거 보조축.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는 요 모양을 표식을 요 모양으로 지금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는 게 표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누르니까 다 선택이 됐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요 채우기 있죠? 여기 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식의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여기 마름모로 요거를 바꿔주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돼요. 8로 하든 10으로 하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채우기에 눌러서 요 부분을 눌러서 요 표식으로 가준다. 여기에서 바꿔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표시하래요. 값을 어디에다가 2027년이면 여긴데 여기 시장 규모니까 요 파란색을 말하는 거죠. 얘예요. 얘.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여기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바깥쪽 끝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거 넣을 때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넣어 주시면 돼요.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이제 넣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요 기타 옵션에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바깥쪽 끝에를 눌러 주셔도 되는데 가끔 엉뚱한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옵션에서 여기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요 레이블 값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를 가서 다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값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도형 삽입은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요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0이고 5,000원이고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0으로 안 나와 있죠? 얘를 눌러서요. 요 숫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축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나옵니다.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는 회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빼기로 나와요. 근데 이제 0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숫자예요. 그럼 0으로 바뀌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어야 얘가 뭐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는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점이 이쪽에는 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축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0.0 그다음 20은 맞아요. 그리고 기본이 2씩 커진 게 아니라 5씩 커졌어요. 그죠? 5로 커졌고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숫자로 바꿔놓고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다르면은 꼭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숫자로 하고 요 소수 자릿수를 얼마로? 0으로. 1로 하면 소수점 자릿수가 1, 두 자리, 1을 하게 되면 두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차트 문제에서 요게 있는 기본축과 여기 있는 보조축의 값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쪽이 검정, 여기가 검정, 여기가 이렇게 검정으로 해서 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도형 윤곽선을 여기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또 이 부분도 테이블도 눌러서 검정, 그리고 보조축도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걸 넣어주면 돼요. 도형을. 그래서 여기 이제 오각형이니까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어떤 거? 요 오각형을 이쪽에다가 들어가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문제에 보면은 아무 색깔로나 바꾸면 안 돼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바꿔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도형 스타일,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홈에 가서 굴림에 18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가 안 되어 있으면 가운데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증가세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100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한번 또 눌러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장 누르는 거 중간중간 저장 누르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6번에 있는 도형 슬라이드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4점 on device 기술 and 인력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지울 겁니다. 얘는 지워주셔야 되고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 먼저 나오고 2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꼴이 뭐다? 굴림의 18이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봤으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여기 파선, 그 다음에 연결선, 글자 색깔 여기 흰색이죠? 그리고 얘와 얘가 뭐다? 스마트 아트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선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 연결선도 파선인데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이 큰 도형도 파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모서리가 한쪽이 둥글어요. 그죠? 모서리가 한쪽이 둥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0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많이 둥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조절점을 약간 조절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얘를 뭐로? 상하로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좀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할 거예요. 옆에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좌우 대칭이 됐죠.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이렇게 좌우 대칭 해주고 파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대시에 들어가서 요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를 좀 두껍게 갈 겁니다. 2와 4분의 1로. 그래서 눈에 띄게끔, 파선이 눈에 띄게끔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상단 도형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아래로 조금 줄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또 두 개가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를 넣어서 복사를 좀 할게요. 평행 사변형 예죠.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좀 글씨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에를 복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도형에서는 이 방향을 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기술 정의라고 써주고 여기도 글씨를 미리 있으니까 미리 써놓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도 들어가 있는 거,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똑같은 도형은 이제 없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잘 보이게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요. 여기 있는 도형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양쪽이 잘렸어요. 사각형 중에 양쪽이 잘린 거, 요 도형을 좀 큼직하게 여기에다가 그려놔야지만 우리가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춰 놓고요. 요거는 색깔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 놓을 거고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육각형, 이 육각형을 짠 그려서 방향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갔죠? 살짝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살짝만 돌려주면 돼요. 살짝만.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요 도형은 있을 것 같아요. 요 블록 화살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블록 화살표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어떤 도형이냐? 여기 있는 도형이죠. 요 도형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모양이 같지 않네요.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 당겨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 위로 쭉 당겨주시게 되면은 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너무 작는다 라고 하면 글씨가 이제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글씨를 나중에 쓰는 것보다요, 이렇게 쓰면서 하셔야 돼요. 도형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도형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요 도형은 배지죠. 얘는 배지인데 우선 얘 도형을 조금 안쪽으로 좀만 더 이렇게 가게 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배지.
배지는 우리 여기 7 밑에, 칠각형 밑에 있는 게 배지죠. 여기도 짠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추론, 가속, 엔진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냥 요 도형은, 탑재라고 하는 도형은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에요? 오각형이죠. 기본 도형에 있는 요 오각형 도형. 그죠? 요 오각형을 좌우로 어떻게, 상하로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상하로 뒤집었다. 그러면 요 축이, 요 회전축이 아래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글씨도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글상자에다가 글씨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글상자에다가 여러분들 탑재, 탑하고 엔터 눌러서 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용자라고 하는 요 사다리꼴을 먼저 만들고, 그죠? 요 사다리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흰색입니다. 그죠? 흰색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미리 흰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진한 색깔로 해주시고, 글자 색깔을 뭐로? 흰색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틀리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사용자다. 사용자라고 엔터 눌러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디바이스는 우리 어디에 있어요? 순서도에 있었죠. 아까도 했었던 도형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디바이스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데이터 입력과 AI 연산 진규면체가 나왔죠. 정류면체 요거 선택을 해서 위에다가 짠 하고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짠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방향이 반대죠. 좌우 대칭 해야 됩니다. 좌우 대칭. 그래서 AI 연산 결과, 위에는 데이터 입력이에요. 데이터 입력.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같이 줄어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지금 선이, 연결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은 도형에 가면 지금 직선이에요. 그죠? 요거 직선. 눌러서 여기 딱 갖다 놓으면 여기 회색 조절점 보이죠? 딱 놔주세요. 그러면 요쪽 부분이 녹색 점이 나와요. 녹색 점이 나와 연결이 잘 된 거고, 요 하얀색 동그라미에다 갖다 놓고 또 이쪽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회색 조절점에 갖다 놓으면 녹색이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삐딱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좀 옮기면 바르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선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를 좀 일단 두껍게 할게요. 그리고 대시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 화살표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화살표, 이런 화살표 모양이죠? 채워진 화살표 모양이 아니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요 도형 같은 거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의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됐고, 색깔은 요 정도만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안 바꾸겠다라고 하면 한 가지 색상으로 다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일단 굴림으로 바꿔야 돼요. 아까 글씨체가 어떤 거였냐면 굴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일단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죠? 얘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 지금 격자점이 동글동글한 게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룹 지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룹을 이제 해야 돼요. 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정렬에 가면 요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을 누르면 격자점이 하나로 바뀌어요. 이게 그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나누기, 요 나누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나누기 눌러주고 나면 옆에 옵션이 나오죠. 거기 가서 세로 바깥쪽으로 여기까지 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옵션에서 요 방향을 여기 바꿔야 돼요. 방향은 이 옵션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완성이 된 거니까 저장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2번에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바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도형이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둥근해요. 양쪽이 둥근 모양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얘는 한쪽만 둥그런 거, 얘는 맞는데 한쪽이 둥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한쪽만 둥근 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둥글고 여기도 둥글죠. 그런데 이미 이걸 만들어 놨어.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선택을 해놓고요. 해놓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도형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집에 가면은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 가서 양쪽이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양쪽이. 그리고 요거는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금 줄일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도형을 요 도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금 작업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디로 바꾸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 도형 서식에서 여기 도형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형 모양 변경이 나온다.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형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도형이 바뀐다라는 거. 그죠?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도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조금 점선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저는 파선으로 했지만 얘는 뭘로 하면 돼요? 좀 전선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촘촘한 걸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시험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대시에 점선이 둥근 거가 있고요. 여기 사각이 있어요. 사각 점선. 지금 저는 이 사각 점선으로 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파선이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되게 간단한 게 이 오각형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아트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먼저 오각형을 자리를 잡을게요. 여기 오각형을 눌러서 이쪽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고 이 정도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는 누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복사할 때 뭐만 눌러요?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좌우 대칭 해야 되겠죠? 그리고 AI 10 네, 엔터 눌러서 이동 현황이라고 써볼게요. 네, 여기도 뭐라고 쓴다? 반도체 10 엔터 눌러서 이동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맞게 됐고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스마트 아트만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면은 여기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그죠? 얘 눌러주시고 또 지금 이 스마트 아트나 이 스마트 아트는 우리 여기 주기형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주기형. 그래서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도형이죠? 안쪽에 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 다방형, 주기형. 하나가 이제 모자라니까 추가하면 되겠죠. 하나는 요 도형 추가.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놓고요. 요 가장자리 선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우선 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씨는 뭐 맨 나중에 바꾸면 되게 색 변경 있죠. 이 색 변경은 색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색깔이나 해주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거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3차원 경사에 앞에 나온 게 3차원 경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 3차원에 있는 뭐예요? 얘는 광택, 경사, 만화 이렇게 들어가면 경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이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흰색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애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써요? 구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메타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MS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백을 조금 줄여놓고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줄여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동할 때는 이 직선에다 놓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놓고 좀 더 크죠?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줄여주시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동할 때도 이 방향키로 약간씩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안 맞으면 약간 내리거나 조절을 해서 위치를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넣어야 되겠죠? 또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것도 주기형에 있을 것 같아요. 요거네요. 그죠? 요거. 크기도 똑같죠. 개수도. 그러니까 요거 맞고 기본 방사형입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첫 번째 색깔 눌러줄 거고 3차원은 지금 어떤 걸 넣으라고 했냐면 여기 만화예요. 만화. 아까 경사였고 얘는 이제 여기 있는 게 만화입니다. 정확하게 만화가 나와 있는지를 보시고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굴림에 그쵸? 18로 바꿔야 되겠죠. 굴림에 뭐로 바꿔준다? 18로 바꿔주고 여기에는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 검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을 쓰실 건데 삼성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삼성하고 엔터 누르면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클릭하고 NB Shift 엔터 눌러서 디아 그죠? 여기는 인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AMD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크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공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줄여요. 줄여놓고 그래야 이 대각선에서 줄였을 때 비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게 해주신 다음에 먼저 이동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동을 할 때는 어디를 가장자리를 누르는 겁니다. 요 선을 직선을 눌러놓고 이동해 주시는 거야. 좀 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 줄이면은 뭐 될 것 같아요. 더 안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키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나가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있죠. 끝이 아니죠. 이렇게 모양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해서 스마트 아트의 글꼴은 바뀌었지만 도형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굴림 18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거 그룹을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넣으라고 했죠.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격자점이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렬에 가서 뭐 눌러요? 그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 바운드예요. 이렇게 바운드 통통 띄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여기 1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런데 이 1, 2번은요. 다른 메뉴를 눌러주면 없어져요. 이 애니메이션을 눌렀을 때만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B형도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는 도형의 모양을 좀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